못 푸는 게 왜 혼나야 되나요? 이게 뭘 잘못한 건가요? 가치, 어떤 그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엄마의 기준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못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감정 상하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어머니께서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아이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드게임 같은 종류들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노력을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인 저는 안 했느냐? 저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의 생일날 생일 선물을 가고 있는 차 안이었어요. 초등학교, 지금 고3인 아들입니다. 제가 차에서 이마트를 가면서 이번에는 뭘 갖고 싶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다 정해놨거든요. 아, 요거 사주고, 요거 사주고, 요거 사주고, 사주면서 같이 놀아야지. 대부분 게임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정말 나 갖고 싶은 선물 받고 싶어. 그동안 너 받고 싶은 거 받은 거 아니었어? 아빠가 항상 너한테 이런 거 사주려고 하는데 좋아, 안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이렇게 사준 거였는데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공부하는 느낌 나는 게임들만 많아. 나는 그냥 노는 거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반성을 했었는데 다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네가 다 골라. 아빠 정말 하나도 반대 안 하고 사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저희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기울였던 노력들이에요. 고가의 교구들도 있죠. 근데 고가의 교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끔 저걸 내가 과연 잘 활용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내가 잘 놀아주지 못할 거라면 저는 문화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이와 내가 수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성적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네. 이 부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학습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보고 말을 걸어줄 수 있으려면 그런 관계를 잘 지어놔야 돼요. 학습과 관련된 대화에 대한 거.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5살부터 학습지 했고요. 지금도 뭐 원리셈도 하고 빅터도 하고 필즈도 하네요. 필즈 학원에 다녀요. CMS 다니다가 필즈로 옮겼는데 더하기를 오래 해서 그런지 원리셈으로 2학년 거를 시켜가지고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연산이 약하다. 사고력은 잘하는 것 같은데 연산이 약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학습지는 지쳐갑니다.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CMS에서 필즈를 선택해서 말하자면 사고력 학원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가르치는 사고력 학원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연산은 좀 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1학년 수준에 맞게 4년을 덧셈을 해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건 계속 덧셈입니다. 덧셈 뺄셈이에요. 곱셈은 2학년 때 나와요. 근데 필즈 같은 학원을 다니면 선행을 엄청 시켜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1학년이지만 연산의 수준이 실제 여기 이제 곱셈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게 실제 1학년 이제 된 아이를 2학년 연산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것들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력을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좀 시킬 거다, 공부를 좀 할 거다, 그 다음에 유명한 학원에 다니고 싶다, 잘하는 반에 다니고 싶다, 선행도 많이 하고 싶다, 연산해 주셔야 돼요. 연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도 연산이 안 되어 있으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 같은 경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사고력을 하고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연산을 이제 여기에 보면 학습지 안 해도 지금처럼 연산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원리셈 하세요. 원리셈으로 달려나가면 돼요. 원리셈도 정말 1학년부터 해가지고 2, 3년 사이에 6학년까지 다 끝나는 아이도 있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이 아니죠. 학습지 진도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선행이나 선행을 요하는 학원까지 다니면서 그 진도를 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학습지를 끊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학습지는 눈높이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학습지를 얘기합니다. 학습지를 끊고 교재로 아이가 따라가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도 이제 필즈 연산 숙제가 있다고 했는데, 연산 숙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연산은 해야 됩니다라고 최소한 연습시키는 과제예요. 이 연산은. 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에 따라서 연산의 답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연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의 케이스에서 말씀하시는 건 연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로 다 못 쫓아가요. 그러면 원리셈 같은 거로 하시고, 만약에 진도를 위해서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교과셈으로 집어넣어서 더 빨리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원리를 알면서 좀 풍부하게 하는 원리셈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미취학 아이들 질문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3 남아예요. 교과 보통 수준은 80%고 최고 수준은 60% 맞아요.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는데 느릴수록 점수도 좋아요. 아유, 좋네요. 푸는 속도 느린 거 계속 둬야 할까요? 일단 연산이 느려서 좀 느린 아이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복 연습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꾸준히 연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연산 속도라고 딱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60% 정도 맞지만 이렇게 끈기 있게 하는 아이들은 최고 수준 교재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아이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만 하는지, 아니면 도전하는 걸 즐거워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60%면 나머지 40%는 틀릴 수 있지만 틀린 걸 맞추고 나서 이걸 잘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정을 더 보셔야 돼요. 과정. 틀린다 안 틀린다 보다 아이가 그걸 이제 해낼 수 있는 에너지들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심화 문제집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푸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90% 이상 맞는다면 그 문제집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운 내용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네. 이건 몰랐던 방법이야. 이렇게 학습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다음 초3입니다. 도형이나 공간 감각이 없는 것 같아 플레이 팩터 교구 수업 중인데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교과학원이 가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도형이나 교구 감각, 공간 감각을 키우는 게 교구를 많이 가지고 놀면서 개선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아주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어린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하면서 아까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할 때가 측정에 대한 거였어요. 뭔지 알고 계산하게 한다, 이런 거였어요. 도형도 만져보고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실질로 들어가서 추상화도 하고 문제도 푸는 거예요. 그런데 3학년 이상에서 도형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교구 위주로 해버리면 무슨 단점이 생기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교구를 만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구를 만져서 생긴 어떤 기본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서 푸느냐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서 뭐 설명드렸냐면 쌓기나무 개수 세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서 층별로 세는 게 보통 직관적인 접근인데 위에서 세어서 몇 개씩 이렇게 세로로 쌓여 있다라고 세고 더하는 방식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교구 수학이 아니에요. 교구 수학이 아니고 쌓여있는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가에 대한 시각이에요. 이거는 문제 해결력이에요. 많이 만져보면 저절로 문제 해결력이 생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쌓기나무 같은 것들을, 아니면 패턴 블럭이라고 해보죠. 되게 유명한 칠교를 많이 가지고 놀아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구예요. 칠교를 계속 가지고 놀면 평면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 지각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형을 붙이고 자르고 하는 그 영역에서만 생겨요. 공간을 채우고 붙이고 하는 그 영역에서만 생깁니다. 근데 도형은 어때요? 엄청나게 넓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가 3학년에 어려워하는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티칭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교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공간지각력이 좀 있느냐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 3학년이 되어서 도형이 약해서 도형을 만지는데 보낸다? 전 완전히 반대합니다. 다음 초사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최상위 S했고 3학년부터는 기본 유형 개념서하고 1031 입문 단계도 하고 있고요. 3학년 때 최상위 S도 했고 4학년이 되어서도 네, 뭔가 5개념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3학년 때까지 최상위 S도 했는데 저는 근데 잘 해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4학년이 되었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셨는데 방법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1031은 단원마다 편차가 커서 어느 정도 맞는다 하기 곤란하다. 잘하는 단원도 있고 못하는 단원도 있다. 교과 심화서나 사고력 수학을 넣어줘야 할 시기 같은데 제가 여기 질문을 잘 이해를 정확히 못한 것 같아요. 그 최상위 S를 풀렸고 기본 유형 기본서도 풀렸고 1031도 풀렸는데 교과 심화서 사고력 수학을 넣어줘야 할 시기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냥 판단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4학년이면 1031을 이렇게 기본에 대한 걱정이 되는 어머니시면 1031 하지 마세요. 일단 교과 심화서까지 하고 최상이든 최고 수준이든 최상위 S든 교과 심화서까지 하고 그 정도에 대한 성취도를 관리해 나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31은 더 여유 있게 가는 심화서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는 심화서예요. 1031이 단원마다 틀리는 정도가 심하다. 당연해요. 교과를 기반으로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어떤 단원은 생전 처음 보는 개념의 단원도 있을 거고, 이거는 예전에 영재교육원 시대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 교재를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사고력 교재 풀려볼 시기인데 틀렸어요. 오히려 사고력은 엑스트라 심화 교재예요. 심화까지 챙기는데 그거는 교과를 위주로 하고 더 알아보기 심화서예요. 그래서 기본에 대해서 고민되고 하시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기본 개념만 챙겨가나 싶고 심화를 그래도 좀 하는 아이라면 디딤돌 응용을 개념서로 쓰세요. 오히려 올려서 유형서를 개념서로 쓰고, 잠깐만요. 네, 잠깐 이게 멈춰서 디딤돌 응용을 개념서로 쓰고, 그 다음에 최상이나 최상위 S 또는 최고 수준 이런 심화서로 쓰고, 그걸 제일 기본으로 단단하게 해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도 불안하면 오답노트 하세요. 오답노트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심화서는 사서 틀린 문제만 한 번 더 풀리세요. 그렇게 다지게 하세요. 그리고 1031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여유를 더 많이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걸 1031 같은 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감이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초3 여아이고 3학년 1학기 개념 유형 라이트하고 학기 중에 개념 플러스 유형하고 있어요. 아이한테는 라이트가 개념서, 응용 파워가 심화서 느낌. 이런 아이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해주면서 어떤 학기부터는 심화서 수준을 올려볼까? 이렇게 이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나눗셈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엄마, 아빠, 언니들이 이렇게 언니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나 끈기는 있는 아이예요. 네.
일단은 연산 쪽은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따풀 나오면 6, 7월에 해볼까 하는데, 네, 따풀 하세요. 그러니까 심화를 하는데 이렇게 심화가 완전 심화까지 넘어가기 힘든 아이들이라고 하면 따풀이 이제 친절한 심화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화 유형을 풍부하게 담으면서 그 내용들은 아이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붙이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느낌의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리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문장제에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문장제에 대한 고민도 말씀하셨는데 따풀은 심화서입니다. 심화서는 맞아요. 유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심화 내용들이에요. 문장제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문장제 문제는 한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어려워하는 문장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지나가면 끝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조차도 한글은 이해하지만 행간의 수학적인 의미를 못 찾거나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는 게 따라하면 풀린다라는 게 뭐냐 하면 심화 문제들을 푸는데 아이들이 못하는 건 몰라서 못 푸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배우고 심화 문제를 풀 때 배워야 되는 게 있다. 그거를 혼자 끙끙끙 해서 이런 건가 뭐 해보고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 그게 학원 다니는 이유잖아요. 엄마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학원 보내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 할 때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 따풀이라는 책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이제 저한테 전해달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 DM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자, 앞에 중간에 질문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한 사연들을 하면서 다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질문은 지금부터 적어주시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부분들 적어주세요.